안녕하십니까 점주님, 펌비어킹 3팀 박한준 팀장입니다. 이번 주 3팀에서 점주님들께 소개해드릴 우수가맹점 바로 펌비어킹 오산 법원점입니다. 오산 법원점은 30대 정우철 점주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운영 중인 매장이며 20년 6월에 오픈했습니다. 펌비어킹을 하시기 전에 피자집을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으셨습니다. 오산법원점의 사례를 우리 점주님들께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펌비어킹 홈 딜리버리의 성공 매장이기 때문입니다. 오산법원점이 개인 배달을 진행하실 때는 1월에서 4월까지 월 평균 24만 원의 배달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5월 펌비어킹 홈 딜리버리를 시작 후 5월 160만 원을 시작으로 9월에는 무려 1,200만 원이라는 높은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무려 개인 배달 대비는 4,800%, 5월 대비 9월은 650%가 상승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매출 상승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오산법원점의 배달 성공 사례에 대해 우리 점주님들께 한번 공유드려 볼까 합니다. 오산법원점의 홈 딜리버리 성공 사유 첫 번째는 바로 영업시간의 연장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우리 점주님께서는 10시까지 운영 후 홀 마감과 배달 영업도 같이 마감하신 후 다른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 수익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려 투잡을 하셨습니다. 이용만큼은 정말 높이 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홈 딜리버리의 영업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점주님께 2시까지 운영 시 현재 매출의 2배 이상 나올 수 있고 현재 투잡으로 근무하셔서 얻는 수입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과는 직영점 선 진행을 통한 결과와 철저한 배달 상권 분석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 있게 점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 딜리버리 시작 후 10시까지 운영 시 오산 법원점의 매출은 160만 원 선이었습니다. 8월 15일경 영업시간 변경을 하셨는데 8월 매출이 무려 36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만약 8월 초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면 매출은 5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9월 매출은 무려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배달 매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제는 투잡을 하셨을 때의 수입을 몇 배는 뛰어넘으셨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이 매출로 바로 직결되는 걸 아신 점주님께서는 이제는 3시, 4시까지도 영업을 늘려 진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거리두기 단계 이전 우리는 2시에서 4시까지 영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점주님들 중 배달 영업을 일찍 종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연장하여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산법원점의 홈 딜리버리 성공 포인트는 철저한 리뷰 관리와 컴플레인 처리입니다. 아무리 영업시간을 연장했다고 해도 그동안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오산법원점과 같은 다이나믹한 매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준비된 매장만이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산법원점은 컴플레인 대처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고객들은 리뷰와 평점을 보고 매장에서의 구매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리뷰를 통해 주문을 하고 10명 중 5명은 별점 높은 순의 정렬을 통해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즉 리뷰와 별점은 주문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별점 1개짜리 악성 리뷰가 달리게 되면 그날 주문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만큼 컴플레인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배달 영업을 하다 보면 요청한 사항 또는 주문한 내역을 빼먹고 배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젓가락같이 사소한 부분이라면 대부분 점주님들은
뭐 이것 때문에 또 굳이 갖다 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콜라같이 비용을 지불한 물품의 경우 환불해주면 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고객님들이 잘 넘어가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별점 1개짜리 리뷰가 달린다면 다시 배달을 보내는 3,500원보다 더욱 큰 손실을 매장에서는 입게 됩니다. 오산법원점 점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소한 실수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전부 기본 일회용품은 안 받는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젓가락을 요청했다는 것은 아마 숙박업소에서 주문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숙박업소는 배달을 받았는데 젓가락이 없다면 이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점주님은 이러한 경우 여건이 된다면 직접 움직여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물품과 늦어서 죄송하다는 조그만 서비스를 편지와 함께 제공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리뷰는 과연 어떻게 달릴까요? 음료, 간단한 추가 메뉴 등 빠진 것이 있다면 점주님께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배달비는 3,500원이 더 들어가지만 이로 인해 나오는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대처와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더불어져 오산법원점의 배달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산법원점의 배달 성공 포인트는 술집, 맛집, 조리 레시피 100% 준수입니다.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별점, 리뷰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드신 고객님이 만족을 못한다면 재주문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주문율도 배달 매출의 상승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펀비어킹 홈 딜리버리는 우선 용기에서 고객님들이 한 번 감동하고 맛에서 2번 감동하게 됩니다. 점주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 조리 레시피 준수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펀비어킹의 메뉴는 레시피대로 조리한다면 5성급 호텔 못지 않는 맛을 자랑합니다. 이전에도 조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셔 꾸준히 공부하셨지만 늘어난 영업시간 동안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조리 완성도와 맛은 기존보다 올라가 현재는 레시피 준수도 95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영점과 견주어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연스레 고객의 재주문으로 이어지고 리뷰에서 맛에 대한 극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법원점 딜리버리 성공 사례 3가지를 점주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이 모두 기본이라는 단어면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점주님들도 바로 매장에 적용시켜 오산법원점과 같이 배달 매출 극대화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